스웨덴은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사이에 위치한 놀라운 나라로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매혹적인 여정에서는 스웨덴이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의 글로벌 리더가 되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기발한 음악 쓰레기통부터 아름다운 소녀들이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며 돈을 버는 독특한 이니셔티브까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스 호텔을 둘러보고 북극광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겠습니다. 스웨덴의 환경에 대한 놀라운 헌신을 살펴보며 숨겨진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여정에 함께하세요. 1. 쓰레기를 수입한다. 스웨덴이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2016년 스웨덴 정부는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쓰레기가 바닥났습니다. 스웨덴 시민 한 명이 연간 약 1030파운드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전체 국가로 따지면 연간 약 450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활용 프로그램과 폐기물 에너지 변환 플랜트의 놀라운 효율성 덕분에 스웨덴은 매년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서 약 8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해야 합니다. 이 수입된 쓰레기는 스웨덴의 34개의 폐기물 에너지 변환 플랜트를 가동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약 150만 가구의 난방을 제공하고 약 78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쓰레기를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웨덴은 폐기물 관리와 지속 가능성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그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거의 20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송하는 높은 비용 때문에 태평양에서 쓰레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큰 질문은 왜 쓰레기를 수입할까요? 스웨덴은 인상적인 재활용률을 자랑하며 모든 폐기물의 99%가 재활용되거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단지 1%의 폐기물만이 매립지로 가고 52%는 에너지로 전환되며 47%는 재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 사람들 중 43%는 사용하지 않은 약을 약국에 반납하여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종이는 잘게 썰어 재활용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플라스틱 병은 녹여서 재형성되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만들거나 태워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약 25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하고 95만 아파트의 난방을 제공합니다. 스웨덴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스웨덴은 에너지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이고 매년 약 25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오존 고갈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0년에 스웨덴에서 재활용된 페트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캔은 97%에 달했습니다. 또한 모든 포장재의 61%가 재활용 루프로 돌아갔습니다. 스웨덴의 가정 쓰레기 중 거의 절반이 폐기물 에너지 변환 과정을 통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재활용 개념은 교육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차도 전기나 바이오가스로 운행되는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재활용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추가 현금을 벌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스웨덴의 혁신적인 판트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쓰레기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스웨덴의 판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슈퍼마켓의 수거 기계에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녀가 스웨덴 거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수거한 것을 기계에 넣자 30일 스웨덴 크로나에 해당하는 2장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는 약 3달러 50센트입니다. 그러나 만약 물건이 손상되면
기계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웨덴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나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동안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스웨덴의 판트 시스템을 통해 추가 현금을 벌었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는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3. 음악 쓰레기통. 스웨덴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장소에 음악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유명 아티스트가 녹음한 노래를 연주합니다. 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쓰레기 처리를 더 매력적이고 즐겁게 만듭니다. 스웨덴 시민들은 자동 진공 청소기와 주거지역의 지하 저장소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4. 아이스호텔. 스웨덴의 아이스호텔은 2089년부터 방문객들을 매료시킨 독특한 경험입니다. 경치 좋은 토르네 강 근처에 위치한 아이스호텔은 매년 강에서 채취한 거대한 얼음 블록으로 재건축되어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얼음과 눈으로 만들어진 호텔입니다. 매년 호텔은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하며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독특하게 조각한 아트 스위트를 선보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시즌은 아이스호텔의 34번째 기념일로 15개의 아트 스위트, 메인 홀, 그리고 세미나 홀을 선보입니다. 아이스호텔 3, 6, 5는 연중 내내 이 얼음 원더랜드에 몰입할 수 있는 영구 구조물입니다. 이곳은 아트 스위트, 매혹적인 얼음바, 맛있는 스칸디나비아 별미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태양 에너지가 구조물을 영하의 온도로 유지하여 진정한 얼음 경험을 보장합니다. 겨울철에는 모험가들이 갯썰매, 스릴 넘치는 스노모바일 사파리, 얼음 조각 수업, 매혹적인 북극광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짜릿한 래프팅, 경치 좋은 하이킹, 매혹적인 한밤중의 태양 아래에서 낚시를 하는 활동으로 바뀝니다. 북극권 북쪽에 위치한 덕분에 아이스호텔은 숨막히는 오로라를 목격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손님들은 매혹적인 북극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저녁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10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저희는 이슈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래 성사 5. 춤에 대한 이상한 법. 스웨덴에는 특별한 허가 없이 바와 나이트클럽에서 자발적으로 춤추는 것을 사실상 불법으로 만든 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이상한 규정은 2030년대에 제정되었으며 스웨덴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춤을 추고자 하는 장소는 특별한 춤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수료 지불과 당국의 승인 절차가 포함됩니다. 만약 장소가 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의 춤추는 것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구식법을 없애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스웨덴 의회는 허가 요건을 제거하기로 투표했지만 관료제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갔고 법은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2023년에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춤허가 법을 폐지하여 장소들이 특별한 허가 없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춤추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변화는 규제를 현대화하고 문화적 자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널리 기념되었습니다. 6. 성평등과 육아휴직. 스웨덴은 성평등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돋보이며 이는 강력한 법적 체계와 사회 정책에 반영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남성과 여성이 권력과 영향력을 동등하게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스웨덴은 직장에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009년의 차별금지법은 고용주가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 격차와 같은 도전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약 90%를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직업과 경력 경험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별 관련 요인도 작용합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육아휴직 시스템 중 하나를 제공하여 성평등과 가족 지원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부모는 다른 부모에게 양도할 수 없는 90일의 휴가를 보장받아 두 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정책은 종종 아빠 쿼터라고 불리며 아버지가 초기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스웨덴의 부모들은 자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각 자녀에 대해 무제한 병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1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매달 $125를 받습니다. 이 관대한 지원 시스템은 많은 이들이 기저귀와 우유에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어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성평등과 가족 지원을 위한 진보적인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이주 선택지로 만들지만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것은 아침 출근길의 무스를 피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도전 과제를 탐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7. 무스 횡단 표지판. 스웨덴에서 무스는 단순히 숲에 위험 있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운전자에게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웨덴의 그림 같은 풍경을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스의 실루엣이 그려진 노란색 삼각형 표지판을 발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표지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안전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무스는 긴 다리와 높은 무게 중심을 가진 거대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무스와 충돌하면 그 충격으로 동물의 몸이 아뷰리와 지붕에 부딪혀 차량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승객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연간 사냥 시즌이 시작되기 전 스웨덴에는 약 30만 마리의 무스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이 숫자는 약 2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스 관련 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지판은 특히 황혼과 새벽에 무스가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스웨덴의 도로 안전 접근 방식은 자연에 대한 존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스 횡단 표지판은 사슴, 야생 멧돼지, 기타 야생 동물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시스템은 스웨덴의 야생 동물이 초래하는 독특한 위험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8. 발보르, 발푸르기스의 밤 축제. 발보르 또는 발푸르기스의 밤은 매년 4월 30일에 열리는 매혹적인 스웨덴 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봄의 즐거운 도래를 기념하며 고대 이교도와 기독교 전통이 어우러져 성 발푸르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발보르의 중심에는 상징적인 모닥불이 있으며 이는 원래 악령을 쫓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믿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불꽃은 겨울의 작별을 고하고 봄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상징입니다. 축제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합창으로 지역 합창단이 전통적인 노래를 부르며 조화로운 멜로디로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대학생들은 흰색 모자를 쓰고 학년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며 즐거움에 동참합니다. 발보르는 공공축제로 지역사회가 공원과 열린 공간에서 음악, 연설 및 사회적 모임을 즐길 수 있도록 모입니다. 스톡홀름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스칸센과 같은 장소에서 화려한 축제가 열리며 전통적인 모닥불과 노래뿐만 아니라 음식 노점과 라이브 음악도 제공하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발보르의 생동감 넘치는 축제를 즐긴 후 스웨덴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으고 연결을 촉진하는 또 다른 사랑받는 전통인 피카를 즐깁니다. 피카는 단순한 커피 휴식을 의미 있는 휴식과 우정의 순간으로 변모시키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9. 피카, 커피 휴식 의식. 스웨덴이 소박한 커피 휴식을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환영합니다. 피카의 세계로. 스웨덴의 독특한 전통으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입니다. 피카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피카는 스웨덴어 카피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시기는 2000세기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에서 커피가 금지되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통은 스웨덴 사람들의 커피 문화와 강한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피카는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강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맛있는 간식인 시나몬번, 카다몬번, 그리고 세븐 카인즈 쿠키라고 불리는 다양한 쿠키와 함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피카는 커피와 단순한 간식만이 아닙니다. 스웨덴의 사회적 및 직장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웨덴의 많은 기업들은 직원 간의 상호작용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피카라스트 또는 피카파우스로 알려진 피카 휴식을 일정에 포함합니다. 사무실을 넘어 피카는 가족의 소중한 의식으로 모여서 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기억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스웨덴의 포용성과 마음챙김의 가치를 구현하며 사람들이 현재를 음미하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도록 장려합니다. 다른 문화의 커피 습관이 종종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반면 피카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10. 맥도날드 번호 시스템. 스웨덴에서 맥도날드는 전통적인 번호 시스템을 뒤집어 놓은 혁신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발한 캠페인, 골든 넘버는 고객을 재미있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맥도날드의 유명한 징글이 특별한 전화번호를 여는 열쇠였습니다. 고객들은 전화 키패드에서 징글을 재생하여 특별한 10자리 번호를 발견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이 골든 넘버는 맥도날드 식사를 위한 크레딧이 로드된 골든 카드를 받을 기회를 위해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맥도날드 징글에 대한 문화적 친숙함과 향수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미소를 안겼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즐거움을 창출하고 맥도날드 팬들에게 흥미로운 상품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 맥도날드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전역에 23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맥도날드는 스웨덴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스웨덴 맥도날드는 2000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후로 스웨덴 패스트푸드 씬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스웨덴의 맥도날드는 리드발렌 스키 리조트에 있는 맥스키 위치와 같은 정말 독특한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스키어들은 스키를 벗지 않고도 식사 주문을 위해 레스토랑 창문까지 미끄러져 갈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지역 문화와 환경에 맞춘 이 창의적인 적응은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공감되는 독특한 식사 경험을 제공합니다. 맥도날드에서의 기발한 맥스키 경험과 다른 창의적인 요소들을 즐기면서 자연의 경이로움에 몰입할 준비를 하세요. 백야와 극야가 모험과 일상생활을 재정의하는 초현실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11. 백야와 극야. 여름철의 스웨덴은 백야라는 마법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햇빛을 제공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스웨덴 라플란드와 같은 북극권 위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집니다.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키루나와 아비스코와 같은 마을은 약 47일 동안 지속적인 낮을 즐깁니다. 연장된 햇빛은 언제든지 하이킹, 골프, 야생동물 관찰과 같은 독특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모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겨울철은 신비로운 극야를 가져옵니다. 22월 동지 즈음, 11월부터 1월까지 태양은 거의 떠오르지 않아 오랜 어둠이 지속됩니다. 진정한 극야는 완전히 낮이 없는 상태로 오직 북극권 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북부의 많은 지역은 몇 시간의 황혼만 경험하며 상당한 어둠을 겪습니다. 이 햇빛 부족은 일상생활과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어둠은 북극광에 의해 아름답게 보완되어 하늘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입니다. 12. 핵무기 없음. 스웨덴이 핵무기에 대한 독특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년 동안 스웨덴은 자국 영토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와 같은 NATO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지역을 핵무기 없는 지역으로 유지하려는 넓은 북유럽 전통의 일환입니다. NATO에 가입한 이후 스웨덴 정부는 평화 시기에 자국 영토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입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반전이 발생했습니다.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이 전쟁 시에 이 입장을 재고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전국적으로 공적 논쟁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의 약 3분의 2가 핵무기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NATO 회원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평화 시기에 자국 영토가 핵무기에서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지혜로 비이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보고 싶은 나라에 대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